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호입니다. 오늘이 벌써 수요일, 그렇죠. 맞죠? 수요일. 네.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봉사활동 실적부터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봉사활동 실적과 이 세특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봉사활동란에는, 그러니까 창체활동에서 봉사활동란에는 기입하지 않고 봉사활동 실적란에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봉사활동 실적란을 보기만 해도 아이의 역량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단순히 예를 들면 뭐라고 하죠? 내신을 조금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그러니까 상황이 대학에서 아이를 선발할 때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될 때가 아니라면 봉사활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봉사활동을 단순히 내가 시간 때우기로만 하겠다,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건 아니죠. 봉사활동은 대략 지금은 60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어떤 아이들은 500시간, 600시간까지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이 단순히 학교 내 봉사활동은 너무 간단해서 기록도 안 했을 정도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외부 봉사활동이 많습니다. 그런 봉사활동의 이런 활동 폭이나 이런 거를 보면 이 아이가 얼마나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에 충실하게 생활해 왔는지를, 학교 생활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봉사활동은 이 아이의 인성이 나옵니다. 좀 전에 그것은 아이의 발전 가능성이나 전공 적합성을 볼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아이의 인성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일례로 이제 특히 요즘 멘토링 프로그램이 좋다고 하니까 다 거의 온통 그냥 멘토링 프로그램으로만 채워져 있어요. 정말로 그것을 좋아했나라는 의심이 들어요. 정말로 얘는 이것을 좋아했을까? 또 왜 이것만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꼭 그러니까 그것이 그 전공에 맞는 부합하는 거라고 하면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오히려 이 아이의 봉사활동에 대한 의심을 사기도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물론 이제 평가자가 다른 역량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나쁘다 이러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예를 들어 무슨 청소년 문화센터에 가가지고 멘토링 프로그램만 계속 했어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자기가 가르치는 분야, 내가 교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그건 그럴 수도, 그죠?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것인데, 전혀 다른 과를 가면서 매번 그것만 했대요. 살짝, 그죠? 그러니까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우리 엄마나 우리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만 봐도 평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평가의 정도를 어느 정도가 서울대급이고, 어느 정도가 연세대급이고, 어느 정도가 한양대급이고, 어느 정도가 중앙대, 동국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고, 또 구체적으로 다른 아이들은 기록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에 학교생활기록부를 공개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는 우리 엄마나 또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수학도 정석처럼 또는 개념 수학처럼 그런 것들처럼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개념을 잡아주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책을 제가 쓴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내용들은 우리 에듀진이나 나침판이나 이런 것에 늘상 공개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책을 따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봉사활동 실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은 기본적으로 60시간 이상은 채워야 하지만 어떤 아이들에 따라서는 특히 내신 등급이 낮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게 주로 이제 학교 봉사활동으로 주로 채워져 있어요. 학교 봉사활동으로 채워서 나빴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뭐 예전에 우리 학부모 세대에는 늘상 뭐 요즘은 유리창 청소는 안 할 거예요. 어찌됐건 뭐 그냥 봉걸레 자루 들고 왔다리 갔다리 앉아 그 정도를 가지고 이 봉사활동이 채워져 있다면 이 아이의 역량이 그렇게 뛰어난 아이는 아니다. 물론 가끔 어떤 아이가 1등급 때 중반이거나 1등급 때이면서 또는 2등급 때이면서 그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아이의 다른 역량들이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사회의 그러니까 나의 능력을 능력 중의 일부를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아이다 라고 하면 인성이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그래서 외부의 봉사활동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내가 때우기로만 하겠다가 아니라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정말로 깨우쳐서 그것이 학업 성적으로 학업 역량이 올라가는 또 나가 자기주도성이 올라가는 그런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부를 만나면 정말로 기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뭐 아마 제 머릿속뿐만이 아니라 입학사정관들 머릿속에도 오랫동안 남는 학생부, 그러니까 봉사활동 실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는 봉사활동을 굳이 이렇게 일일이 봉사활동 실적을 쭉 기입하지 않고 시간만 제가 이제 기록해 놨는데 그것을 보면 대략 이쪽의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대학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하더라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그것이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교내 봉사만 주로 했던 그래서 겨우 60 몇 시간 채웠던 아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아이의 역량이 그닥 그렇게 뛰어난 것은 아니다. 다만 뭐 내신은 열심히 했으니까 공부는 좀 했네 뭐 이 정도인 거죠. 그렇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내신을 뽑는 건 아니잖아요. 아마 여기에서 추합 이렇게 해서 몇 번의 추합을 통해서 합격한 아이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바로 이 역량 자체가 그 봉사활동 실적란에 기입되어 있는 내용들이 너무 아까처럼 그러니까 교과란다. 학교 내 활동에 몰입돼 있고 그런 면이 이 아이의 역량이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겠죠. 아무래도 이 아이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학교생활 기록부란에도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등급은 높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 거죠. 마찬가지로 선생님들도 이 아이를 비판적 사고 능력이 매우 탁월했다 이렇게 기록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공부했고 얘는 그냥 좀 시샘말로 바보처럼 공부만 하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아이. 그렇다고 뭐 꼭 떨어졌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판단이 가능할 만한 것들이 요소에 다 박히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나름대로 외부 것까지도 열심히 하는 애라면 당연히 그 아이의 역량이 커진 아이 또는 커질 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봉사활동 실적을 관리해 주기 바라고 또 하나는 특히 이제 이게 고3만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1, 2학년 또는 중학생 학부모들 또는 초등학생 학부모진들이 계시다면 역시 봉사활동을 진정으로 나의 능력을 남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 또 배려의 마음 또는 뭔가 우리 사회에 뭔가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 뭐 이런 걸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자녀를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